자, 3번 문항 보면은 지금 뭐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문항을 보면 당연히 강조하고 있는 고객 중심이 따뜻한 디지털 금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입행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것도 기업 포인트인데 여기서 지금 농협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고객 중심이라는 말이 지금 전 은행이 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고객을 그냥 단순하게 너무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은행권에서 지금 고객 중심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부터 명확하게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디지털 금융. 이거는 뭐 어떠한 사례가 아니라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따뜻하다는 게 뭐 되게 다각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그 답은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넣어놨지만 타은행의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타은행의 사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타은행에서 현재 고객과 디지털 관련된 조금 포용적 금융이나 따뜻한 이러한 사례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다. 자, 여기 농협은행에 요걸 다시 한번 요거는 한번 기사 한번 볼게요. 요거는 내가 봤을 때 기사를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제 인터넷 화면이 보이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보이죠? 잠깐만요. 이, 이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감이 잡혀요. 이 기사. 이게 지금 뭐예요? 농협원에서 강조하는 지금 고객에 대한 중심 관점,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이 여기에 녹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지금 농협에서 원하는 따뜻한 금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샘플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뭐야 권준환 행장님이. 그러면 아무래도 따뜻한 금융의 종류는 굉장히 바운드리 넓지만 가급적 오늘 저랑 함께한 여러분들은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이런 키워드로 좀 더 접근하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농협이 굉장히 신기해요, 여러분들. SNS 지금 농협이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인데 은행별로 보면은 신기하게 유튜브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구독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1월 취임한 다음에 줄곧 강조한 게 뭐다? 고객 중심 따뜻한 디지털 금융.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은행장님의 그 뭐야 얘기가 왜 중요하고 영업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은행 영업이 진행이 되고 기업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도를 알고 금융의 이슈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 결국 이러한 문항들이 어떻게 된다? 자소서에 나오는 거다. 그럼 이런 것들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결국 이러한 것들을 SNS 채널에 구현하면서 고객들과 직접적인 소통과 공감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비대면에서. 자, 5대 시중은행 운영 중에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SNS 팔로우 수 집계한 결과 아이러니한 게 농협이 총 300만 팔로우 가장 많다. 우리가 생각한 농협, 막 고령층, 막 그럴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결과는 반대로 뒤집어졌다. 그럼 농협에서 얼마나 이러한 이슈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왜 따뜻한 금융이 되는지도 지금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은행권 최다 팔로우를 보유한 농협은행 SNS 팔로우 수는 뭐 페이스북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제일 지금 많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왜 그러냐? 은행장이 지금 보면 이 은행장님이 디지털 금융과 공팅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이 공감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다. 공감과 소통. 그리고 농협은행 영업전략 최우선 수리를 내세웠다. 이 두 개를 디지털 금융 공감 마케팅. 그럼 이걸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통한 따뜻한 금융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것들을 내가 잘 활용해서 어떻게 고객들한테 알릴지 그것들을 생각해봐야죠. 그게 기업 포인트예요. 권 행장도 디지털 마케팅, SNS 담당, 뭐 실무부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 났다. 그래서 SNS 콘텐츠 중 세대를 이어가는 농협은행 영상 시리즈를 어, 고객 공감을 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혹시 이 콘텐츠 본 사람 있나요?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이런 영상 한번 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갖고 오는 것도 하나의 진짜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아무튼 공감대로서 지금 농협은행이 소탕하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조회수가 300, 400만 이런데 농협은행의 도농 공감 SNS 팬케이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슈를 알면은 얘기할 건덕지도 굉장히 많아진다. 이슈가 각종 영상과 이벤트를 마련해서 도시와 농가가 교류하고 어려운 농가 농축 소비를 촉진하는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목적으로 제시했다. 이것도 뭐다? 아까 얘기한 이번에 기업금융 차별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기사를 내용을 보고서라도 우리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농협 NH 튜버들은 당행 상품 홍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전사적으로 매년 유튜버를 선발해서 해당 영상에 출연시킨대요. 그래서 금융상품을 비롯해 이러한 역할도 하고 있고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나머지 거고. 나머지 거를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걸 보고, 자, 보세요. 고객 중심의 따뜻한 디지털 금융,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입행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그럼 지금 이 기사를 보고 고객 중심에 대한 따뜻한 디지털 금융이 뭐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딱 비대면 시장으로 뭔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고 특히 계속 강조하면 공감대다. 그 안에 소통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해몬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SNS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좀 좋다는 거예요. SNS를 내가 지금 안 해도 돼. 근데 왜 중요한지를 알고 SNS 공감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느끼면 되고 그것들을 행원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으면 이것도 실행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쪽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작성 포인트는 왜 고객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대한 이해 그리고 금융권에서 고객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DLF 사태도 있었고 뭐 라임 사태도 있었고 옵티머스도 있었고 금융권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깨진 상황에서 고객에 대한 재정의를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되고 그냥 말로만 여러분들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막연한 비대면이 아니라 소통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다. 제가 지금 아까 그 신문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음, 제가 지금 이제 제 블로그에 오늘 올려놨지만 이 취미 과정이라고 제가 1월 3일부터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나중에 시간 되시면 커리큘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하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다 블로그로 해요. 블로그. 블로그를 지금 학생들하고 다 같이 하면서 하나하나의 주제씩 20가지의 강의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 직무를 찾아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블로그로 지금 하냐면 요즘 모든 기업들이 바라는 추세가 비대면이고 그 비대면의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자소서 이런 문항이 나온다고.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분명 인스타도 있을 거고, 뭐 페이스북도 있을 거고, 블로그도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 유튜브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꼭 취업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행원이 되든 어떤 기업에 가든 여러분 본인만의 SNS라든가 본인만의 글을 쓰는 사람과 본인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취업을 위해서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커리어를 훨씬 더 쌓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에 간다. 그때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블로그 하나를 만들어 놓은 사람과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의 영업력의 차이는 엄청나게 갈릴 거예요. 이해되나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이침의 과정에서 블로그를 하는 게 블로그를 직접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노출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직무를 왜 지금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서로 찾아보고 이 산업에 관심 있는 이유들을 써보고 그런데 그런 게 노출이 됐을 때 내가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뿌듯함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막 질문을 해. 그게 이제 고객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금융권의 시장이 뭐 금융권의 시장만 다 뭐야 비대면을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비대면이야. 그러면 내 SNS 계정을 활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 사례도 역시 아까 농협 NH 유튜버 나왔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원이 있다면 농협은행으로 된다면 여기에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가치 중에 그런 것들을 먼저 내가 취준생일 때부터 먼저 직접 뭔가를 노력해본 사람이 여기에 선발될 활용률도 훨씬 높은 거예요. 여기에 선발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만약에 내가 만약에 선발이 됐다고 한다면 내 커리어를 조금 더 확장시키기에 훨씬 더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취업을 단순하게 합격의 유무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커리어 인생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안에는 SNS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비대면의 그 포인트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 그 비대면에서 따뜻한 금융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공감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 자, 그리고 4번 빨리 갈게요. 4번. 농업 및, 그, 농촌. 또한 농업인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고민했던 경험을 언급하고 입행 후 본인이 가진 장점을 살려 농업 또는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안 해보면 뭐 어떻게 끝인가? 안 되죠. 찾아봐야지 그래도.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막 소재를 뭐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일단 농업 또는 농촌이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 카테고리 여러분 잘 잡아야 돼요. 농업과 농촌은 달라요. 농업은 업에 대한 얘기고 농촌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쓸 얘기들이 더 많겠죠. 농업에 관련된 학과를 나왔다거나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농업 키워드를 잡는 게 좋고 농촌은 조금 더 넓게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농업이나 농촌, 농업인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 뭔지를 현재 파악해 봐야 돼요. 그거를 남한테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 현실을 아까와 같이 그 현실을 2번 문항 했을 때처럼 그 현실을 알고 그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데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엄청난 걸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업 포인트를 굉장히 엄청난 뭐 대단한 것을 작성하는 그게 아니에요.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디테일한 것들을 최대한 생각을 끄집어내보라는 거예요. 자, 문항의 의도는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해 오라는 거예요. 농업과 농촌.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과 약간 차별화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작성 포인트는 현재 농업과 농촌 어려움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경험을 나열하는 친구들이 지금 꽤 많더라고요. 여기는 경험 나열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디 문항에 경험 나열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작성할 말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빈칸으로 내면 좀 그러니까 그냥 경험을 쓰는데 그거 아니에요. 경험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어요. 뭐 스마트팜 미래 농업 모델이 부상됐다. 전통적인 농업 방식은 어려웠다. 그러면 요 관련된 기사도 있지만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 지금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현재 내가 봤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어떠한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미래 농업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난 구축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구축한 것들을 위해서 뭐 귀농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좀 더 혜택을 줘서 이러한 귀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서 스마트팜 미래 농업이 좀 더 부상하는데 좀 기여를 난 하고 싶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기사의 제목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리고 뭐 두 번째 청년 농업인 육성 결심해서 농지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청년 농업인들 많잖아. 그러면 농업과 농촌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고령자들만 되게 많아.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지금 농업을 안 해. 그게 문제일 수 있잖아요. 농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면 뭐야? 취업난도 요즘에 심각해. 그러면 청년 농업인을 육성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청년 농업인을 내가 육성할 수 있나요? 내가 못하죠. 그러면 청년 농업인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나의 조금의 디테일한 방안들 여기 그 생각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농업 농촌에 어떠한 기대 효과가 날 것 같다. 정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이 여기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면접에 가서도 물어볼 거라고. 너는 왜 이걸 이렇게 생각했니? 이 근거가 뭐니? 그럼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자꾸 만학생을 뭐다? 답을 쫓아가려고 그래. 답이 없던데. 그러니까 면접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틀려도 된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작은 내 생각. 그게 중요하다. 세 번째,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지역에 관련된 여러분들 지역별로 지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신문에서 갖고 뭐 제주 농업의 어려움이야. 그럼 제주 농업의 어려움이라는 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그 지역상으로. 그럼 내가 만약에 지역을 지원한다. 그럼 그 지역의 어려움을 내가 캐치해야지. 그걸 남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맞나? 아니지. 그건 내가 봤을 땐 절대 잘못된 거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얘기해 드린 거,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답이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을 지금 제가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된다고. 어떠한 기업도. 그 다음에 뭐 농지은행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쓸 얘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번 문항도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남은 시간 여러분들 최대한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5번 문항은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기소개. 이거는 뭐 사실 뭐 겹쳐라 안 겹쳐라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걸로 자신 있게 쓰세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